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너머 진짜 공급마을 읽어내는 주식경제24의 박대가입니다. 며칠 동안 증시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단도체 대장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대장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돈이 무서운 속도로 다른 곳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 한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출렁이는 종목 중 하나가 원익 IPS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장중이라 저는 이 종목의 실시간 가격이나 등락률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바뀌니까요. 가격을 쫓는 영상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깊게 가봅니다. 회사의 정체부터 증착 장비, 순환매와 투자 사이클, 실적과 성장 동력, 변동성과 리스크,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요. 내용이 좀 깁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가보죠. 먼저 원익 IPS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떠올리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계, 즉 장비가 필요해요. 원익 IPS는 바로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운명은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 설비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걸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부릅니다. 캐펙스가 늘면 원익 IPS의 일감이 늘고 캐펙스가 줄면 일감도 줄어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원익 IPS가 만드는 장비가 정확히 뭐냐? 증착 장비예요. 반도체는 동그란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고 깎고를 수백 번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수백 층짜리 아주 정교한 케이크를 쌓는 것과 비슷해요. 이때 막을 입히는 과정을 증착이라고 하고 원익 IPS는 이 증착 장비를 만듭니다. 전문 용어로 CVD 화학기상 증착 그리고 ALD 원자층 증착이라고 불러요. 특히 ALD가 중요해요. 원자를 한 층 한 층 쌓듯이 아주 얇고 균일하게 막을 입히는 기술인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해지고 위로 높이 쌓는 3D 구조로 가면서 이 정밀한 증착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증착 단계 수가 늘고 증착 장비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경기를 넘어서 기술 자체가 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증착 장비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원래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이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등이어도 정작 그걸 만드는 장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원익 IPS는 이 증착 장비를 국산화한 몇 안 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핵심 장비를 한 나라,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국산 장비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하고 원익 IPS가 바로 그 수혜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는 테일러 공장에 들어가는 선단 공정 증착 장비를 원익 IPS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이 뜨거운지로 가볼게요.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먼저 첫 번째, 업황입니다. 며칠 전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을 놀라게 한 실적을 내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인 셔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게 확인됐어요. AI 때문에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고 라인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는 건 곧 장비를 산다는 뜻이에요. 업황이 좋아지면 고객사의 캐펙스가 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장비 회사로 흘러들어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이클의 초입이에요. 마이크론이 호황을 확인해줬고 그 다음 수순이 바로 투자 확대 그리고 장비 발주인 거죠. 원익 IPS 입장에선 일감이 쏟아질 구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순환매예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이만큼 올랐으니 좀 차익을 실현할까 하고 일부를 팔아요.
그런데 그 판 돈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은 반도체 테마 안에서 아직 덜 오른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으로 빠르게 옮겨가요. 대장주가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장비주 같은 후발주자로 돈이 도는 것. 이걸 순환매라고 해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업황이라는 긴 흐름과 순환매라는 단기 수급이 겹치면서 지금 이 종목이 유독 뜨거운 겁니다. 그럼 기대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숫자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매출 1,649억 원, 영업이익 107억 원을 냈고요. 그런데 장비 회사에서 매출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수주예요. 앞으로 만들어줄 일감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원익 IPS의 1분기 수주 잔고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곧 매출로 바뀔 예약된 일감이에요. 그래서 증권가는 올해 이 회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봅니다. 컨센서스가 매출 1조 1,900억 원대, 영업이익 1,500억 원대고요. 업황 초입에서 실적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원익 IPS의 그림은 메모리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성장 엔진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는 파운드리예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에 짓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투자의 수혜도 같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고요.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드는데 최근 중국의 디스플레이 투자가 살아나면서 단독 수주를 따내기도 했어요. 정리하면 메모리 슈퍼서시아이라는 큰 파도에 파운드리 투자와 디스플레이 회복이라는 파도가 더해지는 그림이에요. 여러 개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돌기 시작하는 국면,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회사네 싶죠? 그런데 오늘의 진짜 주제는 변동성이에요. 왜 이런 장비주가 유독 심하게 출렁일럴까요? 장비주는 한마디로 고베타 종목이에요. 베타가 높다는 건 시장이 움직일 때 그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좋고 투자 기대가 커질 때는 대형주보다 더 세게 오르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대형주가 조정받으면 더 크게 빠져요. 작은 소식에도 위아래로 과격하게 반응하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장비주는 기대를 미리 당겨서 움직여요. 실제 수주나 실적이 찍히기 한참 전에 곧 투자가 늘 거야 라는 기대만으로 주가가 먼저 뛰거든요. 여기에 오늘처럼 순환매로 단기간에 돈이 확 몰리면 변동성은 더 증폭돼요.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그 주가가 안정적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위해 리스크도 꼭 짚어야 해요. 좋은 점만 보면 위험하니까요. 첫째, 캐펙스는 양날의 칼이에요. 업황이 좋으면 투자가 늘지만 업황이 꺾이면 고객사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또 설비 투자예요.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메모리 한파 때는 삼성과 SK가 투자를 미루면서 장비 회사들의 수주가 절벽처럼 빠지고 실적이 크게 흔들렸어요. 둘째, 고객 집중이에요. 매출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크게 쏠려 있어서 이 두 회사의 투자 결정에 회사 운명이 좌우돼요. 셋째, 기대 선반영이에요. 좋은 소식이 주가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막상 실제 수주가 나와도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져 빠질 수도 있어요. 넷째, 소부장 특유의 낙폭이고요. 지수나 대형주가 조정받는 날엔 장비주가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오늘은 가격이 아니라 신호를 보셔야 해요. 네 가지로 짚을게요. 하나, 대형주의 방향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는지 더 쉬는지에 따라 순환매의 힘이 갈립니다. 대장이 다시 강해지면 장비주 순환매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둘, 거래량이에요. 변동성이 큰 날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터지는데 이게 계속 붙느냐, 식느냐가 단기 힘을 보여줍니다. 셋, 실제 수주 공시예요. 장비주는 기대가 진짜 일감으로 확인돼야 추세가 만들어져요. 대형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보세요. 넷, 고객사의 설비 투자 발표고요. 삼성과 SK가 신규 라인 투자를 구체적인 숫자로 발표할수록 장비주엔 힘이 실립니다.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회사가 좋냐 나쁘냐 VR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좋아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급한 움직임이 진짜 장비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냐 아니면 대형주 대신 잠깐 먹는 순환매냐.
저는 솔직히 둘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길게 보면 투자 사이클은 분명히 이 회사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단기 급등은 순환매 성격이 강해서 대형주가 다시 반등하면 이쪽으로 몰렸던 자금이 빠지며 되돌림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장비주는 결국 수주가 숫자로 찍혀야 추세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와 수급으로 출렁이는 한마디로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죠. 저라면 이 구간에서 방향을 단정하지 않아요. 큰 줄기,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은 우상향으로 보되 단기 가격은 맞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딱 하나. 남들이 다 사니까 오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회처럼 보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겐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변동성 종목은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종목이 좋고 나쁨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첫째, 추격하지 않기예요. 이미 크게 오른 날 그 흥분에 올라타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둘째, 한 번에 사지 않기. 굳이 관심이 있다면 금액을 잘게 나눠서 변동성이 가라앉는 걸 확인하며 접근하는 거예요. 셋째, 내 그릇만큼만. 하루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라 잃어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담아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넷째, 빚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레버리지를 더하면 단 하루의 출렁임에도 강제로 손절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종목을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회사를 아는 것과 오늘 이 가격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기회는 또 옵니다.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국산화한 대표 기업이고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투자라는 큰 파도의 직접 수혜주예요. 1분기 흑자 전환에 수주 잔고도 두둑하게 쌓인 연간 매출 1조 원 시대를 바라보는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다만 오늘의 움직임은 펀더멘털보다 순환매와 변동성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큰 그림은 장비 사이클을 길게 보되 단기 변동성엔 휘둘리지 않는 것, 추격보다 수주 확인과 대형주 흐름을 보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화려하게 튀는 종목일수록 차분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는 다음 유망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 너머 진짜 공급망을 읽어내는 주식경제24의 박대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